bass louder. 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12월 17일 자 공개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자, 공개방송은 이제 오늘까지만 네,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또 났고요.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이제 보합으로 끝나서 어제 우리나라도 좀 심심하게 끝났었는데 어제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국 증시가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이건 중국 증시죠. 그 다음에 유럽이죠. 유럽을 대표하는 게 독일인데 독일 증시도 이제 1% 가까이 이제 급등하면서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쪽에서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급등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 0.91%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끝났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중국의 시진핑 요 두 사람이 내년 1월 달에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역 합의 서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한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건 추측인데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주식시장이 새로운 고점이다. 이런 점을 말하는데 절대 지루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우리는 계속 승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화자찬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이제 미국 증시를 더 끌어올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이제 신고가가 났고 다우지수는 조금 덜 났어요. 0.3%. 이건 왜 그런지 제가 잠시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중국 증시가 0.5% 그래도 상승을 잘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올라가고 중국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일단 여기 시초가 확인하고 제가 다시 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시부터 이제 시초가 확인하고 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자, 여기 이제 오전장 시황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공개방송 이제, 어제 하루 이제 먼저 진행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좀 시황을 좀 잡아드리려고 좀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힘들 많이 내시라고 어제 좋은 말씀들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뭐 오늘은 그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잘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지도 좀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뒤에는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면 뒤에 뭐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건 개별주 하시는 분들이건 전혀 수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지 한 번 더 간략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 연말 연초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수익 내려고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것부터 이제 먼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 다우지수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0.36%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신고가를 냈습니다. 근데 좀 약하죠, 그죠?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9%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시원하죠, 그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요것도 보시면 0.71%. 그래서 나름대로 시원하게. 예, 처음처럼 어서오세요. 네네네. 예, 경방이 점상입니다. 네. 어제 좋은 재료가 나와가지고, 네. 상한가에 갔어요. 네네, 경방이 지금 점상한가가 나왔는데, 이제 기존의 분들 중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죠? 네, 아무튼 어제 그 좋은 재료가 나와서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는데, 아침에 재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뭐 상한가 잔량이 어마어마하죠. 네, 1200만 주. 엄청나게 쌓이네. 만원짜리 주식인데, 정확히 12,000원짜리 주식인데, 상한가 잔량이 1200만 주 쌓여있습니다. 아주 강한 점상한가니까, 내일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잠깐 보시면, 이 상한가가 들어갈 때는 상한가 잔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주 지금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1000만 주가 넘죠, 그죠? 네. 자, 일단 여기 시황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면 이 S&P 이제 500 지수도 지금 0.7%까지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 다우 지수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보잉이라는 회사 있죠. 요게 그 다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 요게 어제 그 뭐 비행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있죠. 그거를 생산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급락했어요. 어제. 그래서 다우 지수는 종목이 그 편입된 종목 한두 개라도 이제 급락이 나오면 지수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무거워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보잉사 악재 때문에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가 이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0.9, 0.7%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 뭐예요? 미국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뭐 이런 기사, 트럼프 시진핑 1월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무역 합의 서명 뭐 가능성 이런 이제 루머가 돌았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강세로 뭐 마감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아주 이제 루머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루머라고는 하지만 증시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악재가 나오면 증시가 잘 반영이 안 되고, 호재가 나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자화자찬을 했죠. 이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증시 사상 최고가, 주시장이 뭐 새로운 고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화자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려놨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랬었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잠깐 하락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은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 빠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탁 내뱉었는데, 바로 이제 또 좋은 얘기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속도 조절하면서 올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지근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증시가 좀 쉬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도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일본도 그랬고. 근데 어제 그 유럽 증시부터 상승이 나왔고,
어제 미국 증시도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방향은 우상향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뽑느냐 아니면 살짝 누르면서 아니면 돌리면서 가느냐 이 차이예요. 바로 뽑느냐 살짝 누르고 가느냐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제가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네, 바로 가든지 이렇게 눌렸다 가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시황 잡는 건 편해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돌렸다 가느냐 예, 요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어제 끝난 거 보면 나스닥 지수가 훨씬 더 강하게 끝났죠, 그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겁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세게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어제 요게 0.96% 이제 급등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반도체 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보시면 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이런 회사들이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최대 한 6%까지 급등했었고 어제 3% 이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랑 차트가 좀 거의 비슷합니다. 네. SK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여기죠. 여기가 악고점이었는데 여기를 시원하게 이제 제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신고가가 나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AMD라는 회사, 이것도 보시면 어제 이것도 2.9% 이제 급등 마감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니 2.9%가 뭐가 급등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급등이에요.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어제 반도체 주들이 더 시원하게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급등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는지를 전혀 모르시면 시장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주력은 지금 이제 뭐냐면 스윙으로 테마주를 공략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낙연 씨 테마주 관련주, 그 다음에 뭐 황교안 씨 관련주도 최근에 또 샀고요. 미세먼지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많이 사놨어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대선주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뭐 미세먼지 관련주도 산 게 좀 있지만 미세먼지 관련되면서 또 대선주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사놨거든요. 근데 이것만 산 게 아니라 이제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도 사놨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 삼성전자가 좀 그래요. 뭐냐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 있죠?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I, 그죠? 앞으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발전을 할 텐데 그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이제 뭐 개별주처럼 막 상한가를 치면서 가진 않겠지만 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IT 관련주 중에서 특히 뭐예요? 4차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이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이제 중요한 이제 핵심 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정책 테마주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연말 연초에 뭐가 많이 간다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인공지능 뭐 같은 얘기죠.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4차 산업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삼성이나 이제 뭐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계속 투자를 할 거고 그럼 정부에서 밀어줘야죠, 그죠? 그러면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정책을 이제 정책을 통해서 좀 보조를 좀 해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뭐 이제 국회 예산안 통과되고 말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예산 편성된 것들이 나중에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돈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연말 연초에 그 특히 개별주 위주로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편성하고 계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연관 있는 종목들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시면 뭐겠어요? 아 이제 편안하게 수익 내시면 돼요. 지금 5만 오늘 6천원 찍었나요? 아까 5만 6천원 딱 찍었네요, 그죠? 지화빠님 예예. 네, 지오빠님 저 1년 연장 가입하셨죠? 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56,000원까지 찍었고 악고점이 57,500원이거든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자꾸 그 테마주 위주로 지금 공략을 저희 방에서 테마주 위주로 공략한다니까요? 개별주 위주로. 근데 삼성전자를 왜 샀냐면 이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핵심 종목이니까 그래서 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를 대표하는 테마주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테마주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요. 삼성전자 자체가 테마주로 가진 않겠죠. 근데 다른 종목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계속 가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가는 거고 뭐 스윙 관점이건 중기 관점이건 가는 거죠. 근데 다른 이제 개별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고요. 왜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서 해드릴게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참천원님. 네. 맞아요. 네. 지화빠님도 지금 오늘 좀 들어와 계신가요? 아직 안 들어오셨죠? 아침에 이제 바쁘신데 좀 이따 들어오시겠네요, 그죠? 처음에 3개월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네네 이제 1년으로 이제 연장을 다시 하셨어요. 네,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도 그냥 미리 이제 해버리셨네요. 네, 저희 방은 그래요. 네, 그 보면 처음에 이제 뭐 3개월, 6개월, 3개월로 들어오시다가 이제 1년으로 이렇게 재연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1년을 하게 되면 단톡방도 이제 저희도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단톡방이 이제 회비가 좀 비싸죠, 그죠? 네, 단톡방 회비만 거긴 또 한 달에 80만 원인데 따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라이브 가입한다고 해서 단톡방을 무조건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톡방은 따로 회비를 80만 원을 받는데 거기를 이제 1년 라이브 쪽이죠. 지금 라이브를 1년을 가입하시면 단톡방을 같이 쓸 수 있게 해드려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스윙 중장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라이브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단톡방에서는 재료가 좀 센 종목들로 단기 매매하시라고 종목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막 그것 때문에 그것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죠. 네. 그럼요. 네. 직장인분들도 주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직장인분들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따라할 수 있는 이제 곳이니까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좀 수익들 좀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하고 테마주를 같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해외 선물이랑 뭐 국내 주식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은 많은데 대형주하고 테마주를 섞어서 같이 하는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하고 테마주하고 그죠? 개별주, 대선주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하니까 어떻겠어요? 포트가 되게 그게 안정이 되고 되게 편안한 거예요. 한쪽에 쏠리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신데 직장인인데 예를 들어서 대형주만 한다.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삼성전자 올라갈 때는 기분 좋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눌러버릴 때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죠? 네. 올라갈 땐 기분 좋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만 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어차피 뭐 스윙이건 중장기로 봐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개별주를 섞으면요, 아니면 거꾸로 개별주 위주로 하는데 거기다 대형주, 삼성전자를 약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편하네요. 왠 줄 아세요? 대형주가 할 때는 개별주가 약간 쉬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쉴 때는 개별주가 가거든요. 그럼 뭐예요? 맨날 올라가요. 그죠? 네. 대형주는 또 누적 수익률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개별주들은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맛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네. 마음이 되게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밸런스를 딱 잡고 공략을 하시면 되게 편하네요. 네. 여기 지화빠님도 직장인이신데 뭐 전문직이세요. 근데 아무튼 직장을 이제 다니시는데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3개월로 들어오셨다가 1년 연장해서 지금 그렇게 같이 가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종목도 이제 그 지금 이제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병원비만 더 나오는 수가 생기죠.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삼성전자를 지금 띄워놓고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들을 보면 신고가가 나는 것들도 있고 안 나는 신고가가 지금 막 나서 가는 것들도 있고 신고가 임박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52주 신고가는 내놓고 사상 최고가를 내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잠깐 저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이런 이제 대형주하고 우량주죠. 이런 거하고 개별주, 테마주를 약간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편하네요. 근데 제가 더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왜 정확하게 사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쉽게 얘기하면 아까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삼성전자는 수많은 테마주들한테 영향을 줘요. LG전자가 다른 테마주한테 개별주들한테 영향 주는 거 보셨어요? 별로 안 줘요. 안 준다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개별주들한테는 큰 영향을 안 줘요. 테마주 형성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유독 삼성전자는 그렇게 테마 형성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삼성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삼성이니까 그래요. 삼성에서 어디에 뭐 투자한다 그러면 바로 테마가 형성돼서 막 상한가에 가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드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드론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드론도 이렇게 저는 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 대충 제가 뭐 얕은 지식이지만 대충 알기로는 거의 다 중국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드론에 뭐 투자를 삼성이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만으로도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퍼섹 같은 종목이 드론 관련주였는데 네 보세요. 옛날에 삼성에서 드론 한다더라 뭐 관심을 한다더라도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있다더라 이제 그런 루머만 갖고도 이만큼 올랐어요. 두세 배씩 날아다녔거든요. 삼성에서 뭐만 한다고 이제 소문만 나도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뜨겁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삼성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 뭐 투자한다 그 얘기만 갖고도 여러분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한다 그러면 그게 테마가 형성된다고.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브랜드가 있는 거죠. 브랜드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한다 그러면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 실제로 삼성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이제 회사가 어디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테마가 형성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연말 연초죠. 뭐 이제 삼성과 관련된 안 좋은 얘기도 있죠. 그죠? 뭐 걱정이라든지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 1년 12달 항상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뭐냐면 아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항상 뭐 하는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바쁘죠. 굉장히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데 삼성에서 연말 연초에 특히 11월하고 12월 달에 특히 기업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현대에서도 무슨 이제 비전 선포식 하고 막 그러거든요. 대기업은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는데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테마가 형성됩니다. 옛날에 뭐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페이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핀테크 테마주 형성되어서 날아가고 삼성에서 사물인터넷 얘기하니까 바로 사물인터넷 테마주가 이제 그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니까. 아까 드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다 할 것 같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만 나와도 테마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삼성전자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냈죠. 여기서 그죠? 52주 신고가를 내고 앞 고점까지 제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개별주들한테도 영향을 줘요. 근데 언제쯤 영향을 줄까요? 이게 핵심이죠. 언제쯤 영향을 주냐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이제 좀 쉴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만큼 이제 올리면 쉬었다가 또 가지 않습니까? 여기 쉴 때, 그때 테마 형성이 잘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정도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테마 형성이 잘 안 돼요. 세력들이 매집은 하고 있어요. 매집은 하되 급등은 안 해요. 그냥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오면 예를 드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대장주들이 슬슬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점을 찍고 슬쩍 누르죠. 여기서 뭐가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듭니다. 처음에는 개별주들이 삼성전자 갈 때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극소수예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쉴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날아다닙니다. 준비를 미리 안 해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을 하나도 못 내는 거예요. 얌체같이 그때 가서 좀 해볼게요. 그때 들어올게요. 제가 그러지 않게 해놓고 딴 데 가시라고. 네.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 들어올게요. 그럼 저 그분한테 꼭 그래요. 다른 데 가시라고. 지금 들어와야지 수익이 커지지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소외감 느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럴 때 들어와도 수익 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삐져요. 왜 삐지는 줄 아세요? 본인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들어오신 분은 100% 수익 나면 이분은 한 20%밖에 수익이 안 나요. 30%. 이분이 50% 수익 내면 앞에 사람은 150%, 200% 수익 나요. 삐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주냐고. 똑같은 건데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아마 알게 될 거야. 저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구나. 나중에 그때가 되면 안다니까요. 주식은 싸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수많은 테마주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저희가 안 샀어요. 삼성전자를 샀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거든요. SK하이닉스는 안 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더 좋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테마 형성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기업이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주식시장 그 전망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정부 정책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 정책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신기술.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이죠. 이런 쪽에 투자하는 이제 정부 정책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삼성전자도 좀 사고 뭐 많이 안 사셔도 돼요. 그죠? 투자 자금의 일부를 삼성전자를 좀 사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테마주들을 사시면
굳이 뭐 테마주로 할 것도 없겠죠. 개별주들을 사시면 얼마나 여러분들 수익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겠어요. 이 두 개를 같이 해놓으면요, 직장생활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장인들이 왜 자꾸 물리는지 그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얼마나 직장인들이 그 억울하시겠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돈이 이제 안 불어나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는 것도 피곤하실 텐데 재테크하시려고 얼마나 그 고생들 하시는 겁니까? 근데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돼,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종목을 잘못 고르면 본인이 또 일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제 그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죽으라고 열심히 이제 그 일하시는데 돈이 일하게끔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일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잘못 고르면, 시장 흐름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삼성전자와 개별주를 같이 사놓으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왜요? 지금 조정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요거 뒤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정부정책 테마주들 그런 거라 그랬죠. 예. 연말 연초에. 그 다음에 정부정책주가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신기술, 삼성전자가 이제 보통 주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있죠. 내년 4월달에 총선 있잖아요. 네. 총선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돈을 무지하게 풀죠. 그 돈을 어디다가 풀겠어요? 복지? 그죠? 복지에 많이 풀죠. 대표적인 이제 총선용 정책주가 뭐냐면 복지예요. 그죠? 근데 이 복지 테마주들은 요즘엔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 옛날에 많이 갔거든요. 한 7년 전에 2012년, 2011년, 2012년도가 7, 8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그 대선주들이 대부분 복지 정책 테마주들이었어요. 그때 최소한 3-4배씩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가요. 그때는 이제 무상복지죠. 뭐 무상교복, 무상볼펜, 하다못해 무상휴지, 예? 하여튼 뭐 별의별 복지가 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일자리복지, 하다못해 경제민주화, 네? 뭐 해가지고 하여튼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가요.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이 이제 좋겠죠. 총선 앞두고는 이제 뭘 많이 하냐면 SOC 사업 같은 걸 또 많이, 이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죠. 뭐를 만들고 짓는 거거든요. 뭐가 가겠어요? 중소형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그 특정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주변에 땅 갖고 있는 기업들, 그 근처에 본사 기업 있는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급등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정책주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력 대권 후보들 있죠. 유력 대선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을 했거나 어디 도지사를 좀 이제 했던 분이다. 그러면 정책주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국회의원을 많이 했으면은 그 일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정책을 입법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정책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도지사 같은 걸 하잖아요. 뭐 했겠어요? 예산을 받아서 썼겠죠. 아니면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을 이제 세부 그걸 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지사로 나갈 때 뭐 했겠어요? 국회의원 나갈 때 뭐 하겠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들 집 앞에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공항을 놔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틀니 치료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게 뭐겠어요? 정책주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정부정책주가 테마주 중에 가장 안전한 테마주예요. 오늘은 좀 안전한 거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들이 지금 형성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정부정책으로 밀어주는 신기술, 미래산업, 이런 이제 정부정책주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총선용 정부정책주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죠? 네. 이 두 개를 공략을 하셔야죠. 근데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죄송한데 시장 이미 좋아졌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조정이 뭐예요? 조정은 일단 폭락 나오고 옆으로 돌다가 도는 거죠. 그죠? 이러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초보분들도 있으시니까 어렵지 않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조정이죠. 조정 끝나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조정이 끝났다라고를 이제 끝난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박스권만 이해를 잘해도요, 주식으로 큰 돈 벌 수 있어요. 네, 잃지는 않아요, 최소한. 박스권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하시라고요. 조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조정이에요? 횡보 조정이랑, 조정이 끝난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봄이 왔는데 겨울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겨울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봄을 이제 상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정 끝났다니까요. 근데 이걸 아직도 그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박스권이 이제 횡보 조정이죠. 조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횡보 조정이랑 그 다음에 뭐예요? 밑으로 계속 하락하는 역배열, 뭐 하락 추세, 뭐 이런 게 있겠죠. 말 그대로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이에요. 횡보 조정은 옆으로 가는 거고, 횡보 조정이 다른 말로 박스권이거든요. 묘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자, 이 안에 있으면 조정이죠. 맞죠?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돌파하고 이렇게 살짝 누르고 다시 갈 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조정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르죠. 어느 정도 짐작은 하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냐면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종목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순간 탁 올랐다가 바로 딱 다시 떨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임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확인을 어디서 하느냐? 들었다가 놓을 때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아, 본격적으로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게 맞구나. 지금 시장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조정 끝났다고. 이거라니까. 요게 나오면 조정이 확실하게 끝났다고 세력들이 인증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인증샷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조정 끝났다. 인증해 주는 거라고요. 확실하게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사면 좋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 안 사요. 있는 주식 다 팔아갖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손절 때리고 그냥 집에 가요. 무서워서. 여기서 주식을 버립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서는 뭐 할까요? 관망. 여기는 패닉이고요. 여기는요. 관망이에요. 여기는요. 관망. 여기는요. 관망. 여기는요. 관망. 쳐다만 보고 있어요. 계속 관망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비관론자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비관론자들을 되게 좀 안 좋아하잖아요. 혼자서 돈 못 벌 거면 혼자서 그냥 그러면 되는데 꼭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요. 예, 꼭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들. 혼자만 가난해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다 사람들을 관망을 시킵니다. 구경꾼을 만들어놔요. 아니면 주식을 사긴 사는데 단 하루도 옳게 들고 가지를 못해요. 네. 들고 있어도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관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조정이 끝난 건 어디예요? 이 박스권을 이렇게 뚫었을 때 요 지점이죠. 그리고 확인을 꼭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열심히 아주 이제 빠른 속도로 급등합니다. 차트 다 무시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지 다 무시하고 급등을 합니다.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요 안에 갇혀 있다가 뚫고 누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사자마자 수익 나시는 거죠? 오래 안 기다리고 빨리 수익 나시는 거죠, 그죠?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저평가 종목이건 뭐 실적 주건 테마 주건 대용 주건 뭐건 간에 그냥 빨리 수익 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고생 좀 안 하고. 그러면 주식 어디서 사면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사시면 돼요. 왜요? 여기서 사면 바로 수익 나요. 조금 비싸게 사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비는 이제 비싸게 사는 거지만 여기서는 개인들이 주식을 거의 안 사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안 사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비싸게 사셔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조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횡보 조정이에요. 그 유명한 박스권이죠. 다른 조정은 뭘까요? 박스권을 약간 밑으로 이제 이렇게 기울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박스권은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데 이 종목은 뭐예요? 고점과 저점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정이 끝나면 똑같아요. 아까 그 박스권 차트를 이제 아래쪽으로 기울인 거예요. 요렇게 갑니다. 세력이 알려줘요. 조정 끝났다. 들어와. 내가 지금 다 쫓아냈으니까 돈 벌고 싶으면 빨리 들어와.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끝까지 주식을 안 삽니다. 누구처럼 비관론자에 속은 사람들 특히 주식을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무서우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요 구간 중에서 안 좋은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에요.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뉴스 좀 그만 보시라고 하잖아요. 가난해지고 싶으시면 매일같이 그냥 뉴스에 의존을 하시면 돼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안 좋은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곧 망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놉니다. 아무튼 이 조정도 뭐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확인을 시켜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스권하고 똑같죠? 박스권은 뭐예요?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인 거예요. 차트 똑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돈이 안 벌리게 이제 하는 조정이죠. 횡보하면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밑으로 떨어지면 약간 손실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아무 돈이 안 벌리는 조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까 두 가지라고 했던 건데 돈이 벌리는 조정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겁니다. 쐐기형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삼각수형.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을 사놓으면 돈이 좀 벌려요. 이건 주가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샀다 그럼 뭐예요? 갖고 있으면 수익이 조금씩 나요. 왜요? 저점이 높아지니까.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납니다.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수익이 났다가 없어졌다가 좀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바심을 이제 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해도 못 가져가요. 잘라 먹어요. 차라리 제가 오죽하면 이제 옛날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추천하고 나서 아예 그냥 수익이 안 나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꼽으면요. 상한가 꼽으면서 이제 급등하면 전해온 다 수익 나요. 갖고 있는 거 1번 찍어보라 그러면 쫙 다 찍어요. 왜요? 약간 뭐 마이너스 1, 2%라도 손실이었다가 급등하면 회원들이 안 자르거든요. 절대 손해보고 못 파니까. 근데 3%, 5%, 10%, 20% 수익 난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잘라먹어도 다 잘라먹어요. 나중에 1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무튼 저기 털리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오직하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누르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드는 게 낫다고. 그래야 회원들이 다 수익 나더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무튼 수익이 조금씩 나요. 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애들은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들었다가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
여기에서는 상한가가 잘 나와요. 그냥 바로 그냥 가버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긴 애들 더 좋아합니다.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뭐냐면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보통 요렇게 누르고 요렇게 갑니다. 매수 맥점이 어디겠어요? 여기거든요. 여기라고요. 여러분들 매수 맥점에서 주식을 사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고 수익이 빨리 나요. 그리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요? 바로 가거든요. 여기라고요. 대부분의 대형주 지수 다 차트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르셨죠? 거의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종목들이랑 지수를 보여드릴 텐데, 자 보세요. 제가 뭐 중국 증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 뭐 삼성전자, 뭐 개별주 한번 선을 한번 다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차트에 선 걷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차트에 선을 잘 안 그어요 요즘에. 근데 한번 거볼게요. 일반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자, 그거를 보시기 전에 이 설명을 왜 먼저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제 확인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라고요. 박스권일 때는 여기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는 어디예요? 여기. 삼각수렴일 때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요 지점. 그러니까 저항이죠 여기가. 여기를 돌파한 뒤에 한번 누르고 가요. 그냥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누르고 갑니다. 그러면 조정 이미 끝났고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즉 매수 맥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볼까요? 다우지수부터 보죠. 자, 다우지수를 보면은 이게 일봉 차트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대충 그어도 다 맞아요. 뭐예요? 이게 삼각수렴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여기서 맞고 떨어져야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뚫고 살짝 놨죠. 그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뭐예요? 매수 맥점이네요. 미중무역전쟁 조정 끝난 게 벌써 2달 전이에요. 다우지수를 보면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게 언제냐면 여기를 돌파한 시점이 10월, 11월이에요. 그리고 지그시 누르고 가는 거예요. 신고가를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 이거를 개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비관론자들한테 너무 이제 속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안 좋은 뉴스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게 다우지수죠? 근데 다우지수보다 S&P 500 이 차트를 보면요, 이게 더 잘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미국의 보행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많이 못 갔었거든요. 이렇게 이어보죠. 대충 가봐요. 네. 원래 주봉이나 월봉으로 가야지 더 쉬운데 일봉을 이제 일봉 위주로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어요? 뚫고 누르고 가잖아요. 이거였다고요. 조정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릴레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입에 이제 말하는 거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드느냐 아니면 살짝 흔들면서 가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상승은 이미 시작됐어요. 차트가 똑같지 않습니까? 탁. 근데 여기 누를 때 어땠어요? 여기에 누른 게 어디냐면 12월 초예요. 미중무역협상 1단계 합의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털린 거예요. 11월 말 12월 초에 우리나라 투매 나왔죠? 그때 투매 나온 거잖아요. 그때 수많은 개인들이 주식을 좀 살려고 하다가 망설이고요. 안 샀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S&P 500 주세요.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위에만 거들어도 되겠죠. 돌파 탁 고점끼리 이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주봉이랑 월봉 차트로 보면 더 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했을까요? 2018년도 1월달이죠. 작년 1월달이 우리 고점이었어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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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어볼게요. 어때요? 올라가는 거죠. 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시총 상한제, MSCI 지수 리밸런싱, 그리고 또 뭐였어요? 그 파생 시장의 개인들 뭐 콜 땡긴 거, 그런 것 때문에 흔들었, 좀 과하게 흔들었는데 이 지점에서 딱 지지 나오고 올렸다고요. 이게 뭐예요? 아까 미국은 차트가 뭐예요? 삼각수렴형 차트예요. 이렇게 놓고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워낙 조정이 심했죠. 낙폭과대가 심해서 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러다가 이거를 뚫고 누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뭐예요?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거예요. 오랜 조정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뚫은 게 언제예요? 11월 달에 뚫었어요. 12월 중순이죠. 이미 한 달 반 전에 뚫었다고요. 누가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삼성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타령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사야 된다고, 이거 봐야 된다고. 무료방송에서 추천 안 했어요. 네. 똑같이 삼성전자 얘기를 해도 무료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천하는 거 아니다, 사지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집요하게 추천했지만 거의 삼성전자를 거의 매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무방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못 가져가서 그래요. 그래서 사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자, 보시면 어때요? 여기죠? 고점 이렇게 대충 이었어요. 이으니까 어때요? 이게 차트가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왔던 거잖아요. 대충 이을게요. 그죠? 근데 더 이상 내려오진 않았어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러다가 여기에서 뚫고 이렇게 눌렀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제 이 오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온 시점은 정확히 언제냐면 올해 6월달, 7월달이에요. 7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본 수출 규제. 그래서 삼성전자 공격받았죠.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7월달인데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당시 삼성전자가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찍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삼성전자가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 그때 뭐 에칭가스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기에서 지지하고 그냥 갈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급락하니까 잠깐 하락했던 거예요. 다시 여기를 찍고, 그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차트가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7, 8월 달에 이미 만들어졌던 거예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미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언제라고요? 원래 6월달, 7월달에 다 해놨던 건데 8월달에 급락이 들어와서 한 번 더 내리 찍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본주가 아니고 우선주를 샀어요. 보면 우리 정회원들도 이거 이해를 잘 하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디예요? 대충 여기죠? 돌파한 다음에 꾹 누르죠? 그 다음에 탁 갔다. 우리가 8월 말에 샀거든요. 어디에서요? 36,000원에서. 우리 회원들 추천 나간 게 여기라고요. 그리고 여기 12월 초에 한 번 더 추천 나간 거예요. 뒤에 들어오신 분들 사시라고. 네.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사신 분들 수익이 지금 10%가 넘어요. 최근에 사신 분들도 이번 달 초에. 근데
8월 말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지금 20%가 넘겠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30%예요. 거기다가 연말이니까 배당 주겠죠. 배당이 1년에 4번 주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1년에 배당을 4번 주거든요. 우선주는 조금 더 줘요. 근데 아무튼 1년에 4번을 다 받으면 4%가 넘어요. 배당도 많이 줘요. 그리고 뭐예요? 역배열의 정배열로 바뀐 지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 7월달, 8월달에 이미 조정 끝내고 우상향으로 돌파했었다고요. 그때를 산 거예요. 비관론자들 그때 난리를 쳤었죠. 그때 비관론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진짜 밉더라고요. 비관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비관론자들 한 소리가 뭐였냐, 주식시장이 여기서 그때 8월달 이만큼 급락했거든요. 비관론자들 한 소리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요 다음에 반등 나오면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차트 보고 뉴스 보고 똑같은 소리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방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샀던 거예요. 다 무시하고 차트가 아니고 딴 거 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똑같은 차트를 봐도 해석을 다르게 하잖아요. 선을 긋고 어떻게 본 거예요? 끝났네, 조정 끝났네, 확인을 시켜주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편하게 나는 거예요. 8월 달에는 이제 증시가 워낙 이제 폭락이 세게 들어와서 개인들 패닉이 왔기 때문에 폭락이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증시가 혼란스러웠죠. 근데 그때 정신 차리고 회원들한테 얘기 이제 해드리고 주식을 샀던 거예요. 지금 어때요? 편안하게 수익이 잘 나잖아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를 뭐 매일같이 추천할 필요는 없죠. 이런 것들 하나 사놓고 뭐 했겠어요? 이낙연 씨 관련주, 뭐 황교안, 미세먼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이제 이런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을 쭉 사는 거예요. 지금은 대용주 뭐 사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의 뒤를 이을 종목을 또 사놨어요. 또 추천하는 게 있다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전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하긴 지금 추천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뒤를 따를 주제 대용주를 또 한 종목을 또 추천을 해놨다고요. 뭔지 궁금하시죠? 얘기 안 해드리죠. 네. 나중에 이제 이만큼 또 올라오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왜 제가 그 2달 넘게 3개월 넘게 무방에서도 이제 자꾸 얘기를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왜 샀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우지수, 코스피지수, 나스닥, S&P, 그 다음에 코스피지수, 삼성전자 이해가 쭉 가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자, 하나 더 볼까요? 중국 증시.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면은 뭐 해놨는 줄 아세요? 요거는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놨죠?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삼각수렴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가 뭐 했어요? 뚫고 나갔죠? 언제요? 지난주에. 지난주는 미중무역 협상 이제 타결되기 직전이었죠, 그죠? 네.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해놨다고요. 외국인이 여러분들 이 삼각수렴형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매집이에요. 일반 개별주들도 그렇고 대형주들도 그렇고 매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차트가 이 삼각수렴형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눌림목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제 좀 바뀌어요. 패턴 이름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매집이고요, 눌림목이고, 삼각수렴형이고, 다른 말로 쇠경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중국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가 확 들었거든요. 똑같아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이때 거래 감소하다 늘어나죠? 이게 매집이었다니까.
지금은 이만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여기와 여기에 이걸 이제 클래스의 차이라고 하나요? 어마어마하죠. 누가 샀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아니요, 외국인이 사놨어요. 미중 무역 전쟁을 막 치르면서 중국을 두들겨 패가지고 주가를 폭락시킨 다음에 싸게 샀어요. 중국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옆에다가 덩달아 맞았거든요. 네. 그 외국인이 중국만 많이 사놨을까요? 솔직히 중국 기업 믿을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종목을 안 사놨겠냐고요. 사놨겠죠. 엄청나게 사놨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차트가 어때요? 다 똑같죠. 수렴형이건 박스권이건 뭐 하락 추세건 간에 다 돌파해 놨잖아요. 이렇게 해놨다가 돌파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정 끝, 상승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이런 저항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흔들면서 갈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바로 가면은 여러분들 수익이 여러분들 바로 나실 것 같죠? 코스피 지수랑 뭐 다우 지수랑 신고가 나면 여러분들 수익 날 것 같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안 난다고. 안 나요. 개인들 95% 이상의 수익이 안 나요. 왜요? 옛날 종목, 패션에 안 맞는 종목, 무방 공방에서 그 전문가들이 추천하신 종목들 있죠? 거기에서 대응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거를 욕심이 생기니까, 아니면 이제 바쁘니까 대응 못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물린 종목들이에요. 그분들이 종목 추천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고 가시다가 못 팔아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패션에 안 맞는 종목들, 개인들만 잔뜩 들어가 있는, 세력이 아니라 세력은 없고 개인들만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지수 아무리 올라와도 수익 안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환경을 바꾸고 종목을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지수가 다 똑같이 조정 끝내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코스닥 지수는 좀 분석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다우지수, 나스닥 다 얘기했죠.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다 얘기했는데 코스닥은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미리선이 거져 있네. 보세요. 어때요? 안 맞아요. 남들은 여기 다 뚫고 막 지금 막 찍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월달에 뚫고서 막 6개월 전에 뚫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올라오기는 그냥 밑에 있다고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코스닥은 원래 그래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맨날 코스닥에다가 선을 그어요. 이거 비관론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이제 코스닥에 선을 그으면 어떻게 긋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어요. 고지고대로 이렇게 그다니까. 이게 뭐예요? 입을 벌리고 토해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잖아요. 비관론자들이 코스닥 차트를 보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좋아 죽어요. 왜요? 아, 요번에 떨어지면 저까지 떨어진다고. 이만큼 받는다고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소리에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요번에 반등 안 나오면 죽는다. 현금 들고 있어라. 단타 하나 치자. 이러니까 이게 그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시황을 정확하게 잡고 단기 매매를 하면요 재밌어요. 근데 비관론자들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단타를 치니까 이 사람들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뭘 해도. 코스닥 지수는 원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가고 나중에 코스닥이 갔다 그랬죠. 그때 그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갔냐면요, 이건 코스닥 지수에 보시는 건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갔어요. 2016년부터. 코스피 지수는요 2017년도부터 갔어요. 2010년 초부터. 야, 코스피. 여기 삼성전자. 코스닥은요 2017년
말에 갔어요. 연말에. 삼성전자하고 시차가 1년 거의 6개월이에요. 코스피는요. 코스피랑은 거의 1년이에요. 코스닥 지수가 바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낡은 개별주들이 바로 수익이 날까요? 코스닥 지수 올라가고 최소한 6개월 있다고 움직여요. 삼성전자하고 일반 개별주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작년 이때 같은 경우에는 만 2년이었어요. 삼성전자 올라가고 그냥 재료도 없고 그냥 그 실적도 별로인 이제 그런 개별주들이 움직이는데 2년 걸렸다고요. 제가 왜 지금 펄펄 뛰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빨리 종목도 교체하시라고? 안 되는 종목은 빨리 교체하셔야 돼요. 2년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2년 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를 당해보세요. 주식이 아예 안 올라가고 그냥 바닥에 있고 다 떨어져 있을 때는요 안 힘들다니까요. 왜냐면 나랑 다 사람들이 똑같기 때문에 별로 힘든 게 없어요. 다 힘들어하니까. 근데 누구는 삼성전자 갖고 돈 벌고, 누구는 코스피 지수 쪽에 베팅을 해서 대형주로 돈 벌고, 누구는 개별주를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뭐 재료가 좀 센 종목들을 교체를 해갖고 손실 빨리 만회하고 수익나고 있고, 그냥 나만 수익이 안 난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네. 대부분의 개인들이 95% 이상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분들의 마음이 나중에 바뀌어요. 언제?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가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서 여태까지 1년, 2년 동안 들고 있었던 종목들을 버립니다. 그러면 한 2, 3일 뒤에 거기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요. 개인들의 생각은 대부분 똑같아요. 본인만 판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들이 거기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못 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쭉 해드려도 어떻게 되시냐면, 아이 뭐 맞는 얘기 같은데 돈이 없어서요. 있는 종목을 자르시라니까요. 좋은 종목은 가져가세요. 아니면 자르시고. 계속 그렇게 미루시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서 계속 관망만 하십니다. 그러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낸다고요. 나중에 지수 이만큼 올라왔을 때, 그것도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그때 들어와서 저한테 수익 좀 내주세요. 수익 좀 내주세요. 그러면 진짜 100% 200%짜리 수익 그때도 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들어와서 돈 벌어주세요. 네, 그때도 자신 있어요. 근데 옆으로 붕 띄우고 한참을 옆으로 돌렸어요. 그때도 개별주들은 가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돈 벌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도 수익은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욕심이 가장 많아요. 왜냐면 욕심이라기보다 마음이 조급한 거죠. 누군가는 이제 이런 큰 수익을 냈는데 나는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수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맨 뒤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보면 오래 못 가요. 왜요?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앞에서 이런 수익을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수익을 내느냐? 끝까지 참고 견딘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매수해서 내일 급등하는 종목도요,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털릴 수가 있어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거나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거나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주식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공방, 무방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전문가 방에 왜 안 들어가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 전문가한테 들어갔다가 손해가 많이 나서 안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뭐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공방에서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갖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문가한테 신뢰가 없어서 안 들어간다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방에서 추천한 종목도 들고 또 물려가지고 바로바로 대응을 안 하시고, 그런 거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시면 상승장 다 놓쳐요. 네. 개인들은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도 수익이 안 난다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그래도 수익이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가 상승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는
수익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을 냅니다. 근데 주도주 대장주를 빨리 산 사람이 있고 늦게 사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건 이제 실력 차이니까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제 혼자 하시면 수익이 안 나세요. 왜 안 나는지 아까 이제 대놓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갔어요. 2016년 중간부터. 2016년 한 이제 중순부터라고 보면 돼요. 중간쯤부터. 그 다음에 2017년 초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가 갔어요. 아이고 이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2017년 초에 사드 뭐 탄핵 그래갖고 얼마나 시끄러웠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편안했을 것 같으세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2016년 초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패닉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는 어제 얘기했었지만 북한이랑 계속된 폐쇄에서 나라가 어지러웠고요. 어지러웠다기보다 좀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죠. 2016년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악마 같은 인물로 언론에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선됐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폭락했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그 방산주 빅텍이 상한가에 갔으니까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삼성전자는 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갔고 미국의 다우 지수도 이제 2016년 말부터 엄청나게 갔었죠. 여기서 먼저 간 게 다우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는 2017년 말에 딱 2달 동안 급등했어요. 딱 2달. 그리고 일반 개별주들이 움직인 거는 2018년 중순쯤에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직전에 그때 조금 올라왔어요. 일반 개별주들. 그러니까 만으로 2년이. 만 2년이면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 저기 그 아드님도 군대 보내면 요즘 얼마죠? 한 2년 되나요 요즘에? 많이 줄어들어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군대 갔다 올 제대할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라고 이게. 그 정도 기다릴 자신 있으시면 지금 종목 갖고 버티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옳게 올라오진 않아요. 맨 끝에 올라오는 종목이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올라오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뭘로 바꾸셔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패션에 맞는 종목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이 패션에 맞는 게 뭘까요? 얘기 다 했어요. 대형주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올라가요. 대형주는 크게 2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첫 번째는 신기술주죠. 네, 4차 산업, 인공지능 같은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들이죠. 미국도 이제 그런 IT 기업들이 가잖아요. 오죽하면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굴뚝,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주들만 산다고 이제 아주 알려진 사람인데, 워렌 버핏도 IT 기업들을 사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그분도 인정하는 거겠죠. 첫 번째 대형주는 그런 게 갑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중국이랑 오랫동안 싸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많이 매집했죠. 중국에는 최첨단 그런 기술주보다 제조업이 많아요. 그죠? 그런 걸 많이 샀다고요. 외국인들이. 뭐 하겠어요? 대중국 관련주 중에 제조업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하면 돼요. 개별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대중국 관련주 중에 개별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신기술주 관련주 중에 개별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더 많죠. 그죠? 우리나라는 또 특히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테마 형성도 잘 되고, 그죠? 그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죠? 네, 그쪽을 노리시면 돼요. 어디로 돈이 쏠리고 있고 이미 돈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더 들어갈 건지 얘기 다 해드렸어요. 종목만 얘기 안 했을 뿐이죠. 하나 얘기했네요. 삼성전자. 네. 지금 사실하고 이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마주가 우리나라에 이제 테마주가 있는데 이제 계절별로, 절기별로 아니면 뭐 시즌별로 그죠? 네, 그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고 연말 연초니까 정부정책 예산 발표할 테니까 정부정책 주고 총선 있으니까 총선 주죠. 그 세 개만 해도 여러분들 배 터져요. 네? 근데 왜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식이 이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언제가 제일 싼 줄 아세요? 11월 달이에요. 12월 달 이미 지났어요. 왜요? 11월, 12월 달이 제일 싸요. 여기 코스닥 지수 올라간 게 이제 10월 달부터 올라갔거든요. 10월부터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제 11월, 12월 달에 폭등 나왔다고요. 이 당시에도 개별주들은 11월, 12월 달이 가장 쌌어요.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해도 일반 개별주들의 저점은 11월 달이었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로 자주 드는 게 고래제약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죠. 왜 11월, 12월 달 강조했냐면 11월 달하고 12월 달은요 올라가던 종목도 눌러버려요. 왜요? 개인들의 심리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불을 품고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거꾸로 눌러버렸어요. 이때 참 웃겼던 게 뭐냐면 개인들이 이때 왜 속았는 줄 아세요? 11월, 12월 달 여러분들 주식을 안 사시면 나중에 평생 후회한다니까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할 때 대장주가 누구였냐? 셀트리온이랑 신라젠이었어요. 바이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고래제약이에요. 바이오인데 왜 안 갈까요? 안 갔어요. 나중에 신라젠하고 셀트리온이 고점을 다 찍은 후에 그때 2월 달에 그때 갔어요. 이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래제약을 그때 그 당시에 언제 추천했냐면 여기 12월 달에 샀어요. 요맘때쯤에. 요 가격대에서. 사람들은 뭐 있는지 아세요? 갖다 버렸어요. 왜요? 아니 셀트리온이 이렇게 가는데 왜 안 가? 갖다 버렸다니까요. 조금 올라오니까 다 때려버렸어요. 개인들이. 답답하다고. 신라젠처럼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한가 나오잖아요. 왜 갔을까요? 정부 정책, 치매 그걸로 급등했어요. 정부 정책 관련주가 12월 달이나 이때 급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요. 슬슬 시작을 해가지고 1, 2, 3, 4월 달까지 합니다. 내년 봄까지. 이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정확하게 이거를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바이오주가 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주, 제약주가 나중에 갔어요. 왜 그랬냐? 고래제약은 항상 매년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땠냐면 항상 12월 달에 바닥이었어요. 나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고래제약이랑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명문제약, 국제약품, 뭐 진양제약, 조화제약, 현대약품, 부강약품, 기타 등등등 유유제약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거의 똑같이 가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심해 정부정책주로 이제 예상되는 거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이 났던 거예요. 수익이 거의 100%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팝니다. 실제 여기서 팔았습니다. 왜 여기서 팔았을까요? 아니까요. 흐름을 아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도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후발주자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까 나중에 여기서 느긋하게 팔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2월 중순이죠? 여기란 말이에요. 멀쩡하게 올라가던 주식도 눌러버려요. 심지어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바이오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떨어졌어요. 이거 사람들이 정부정책주인 거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급등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진짜 큰 거는 뒤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못 먹고 사람들이 여기서 다 갖다 때려버린 거예요. 안 간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비관론자들의 말을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관론자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종목 이렇게 사고 다 해요. 근데 비관론자의 특징이 뭐냐면 불만불평을 해요. 주식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만불평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됐고. 아무튼 여러분들 12월 달에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힘드셨죠? 좀 11월 달에 올라갈 것 같았는데 누르니까
마음이 좀 바뀌셨죠. 종목 교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식을 좀 사서 한번 수익을 좀 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수 내려오고 종목들이 막 깨지니까 마음 바뀌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마음이 바뀌셨을까? 저는 알아요. 왜요? 차트가 바뀌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21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저도 이제 회원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회원들하고 이제 뭐 소통을 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뭘 하냐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요. 평상시에 이렇게 관망하던 분들이 종목 교체를 좀 하려고 하세요. 그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종목 교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빠르신 분들이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회원들은 그렇게 문의도 많이 왔고 뭐 좀 도와달라, 좀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눈치들이 빠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무료 회원들 중에서도 11월 달에 그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이에요. 12월 달도 그렇고 눈치 빠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특히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망설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왜 망설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차트가 살짝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닌가? 생각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언론에서 안 좋은 뉴스를 또 많이 내보내요. 그리고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팔아요. 연말이니까 좀 판다고요. 이래저래 해서 좀 팝니다. 네. 자기들도 조정을 좀 해야 되니까 포트 조정하고 이제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꼭 한번 눌러요. 네. 그런다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힘들어하세요. 연말만 되면 저 북한이 꼭 저 난리를 지겨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심리도 안 좋아지죠. 차트가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면요, 개인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교체를 해서 종목 좀 바꿔서 내가 수익 좀 내봐야 되겠다. 정말 생각을 잘 하셨는데 실천에 못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교체하신 신규회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도 낙오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차트 보고 있다가 털리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걱정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지면 어디를 찾느냐? 점집을 가시죠. 일반적으로, 그죠? 네, 뭐 점집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점집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물어보러 가요. 주식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느냐? 어디 가겠어요? 여기저기에 떠돌아다니시겠죠. 어디 토론방, 그죠? 어디 뭐 개인 방송 그런 거 들으시는데 제발 좀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점집 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점집 가서 이렇게 잘 맞든가요? 안 맞잖아요, 사실 잘. 응? 똑같다니까요. 돈만 버리는 거지. 점 버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세력이 매집을 해 있어도요, 매집돼 있어도 21선 깨트리고요, 뭐 차트 다 무너뜨려요. 그 당시 이 주식을 여기서 샀어요. 여기쯤일 거예요. 7,000원 정도였으니까. 매수했는데 세력들이 눌렀어요. 6,500원까지. 네. 7,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7,100원인가? 그러니까 이제 샀는데 추천했는데 슥 눌러요. 마이너스 10%예요. 손절? 안 해요. 왜 해요? 왜 떴어요? 알고 샀으니까. 그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알고 샀으면 좀 기다렸다 이거 사지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대충 사놓고 끝내는 거예요. 왜요? 1, 2%, 2, 3%, 5%, 10%짜리 그것까지 바닥을 잡으려고 맨날 주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치매 걸려요. 그냥 이 정도면 싸다 됐다 싶으면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래 안 걸리죠. 연말이니까요. 세력이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들었다 놨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수익으로도 변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뭘 못 견디냐면 요거를 못 견뎌요. 매수가 대비 한 10%, 15% 빠지면 아예 돌멩이 어서오세요. 네. 굉장히 개인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목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좀 내시려고 했던 분들도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차트 보고 힘드니까 여기저기 좀 찾아보셨겠죠. 거기서 이제 비관론자들한테 이제 걸려들면 다 털리는 거예요. 언제 털리냐? 반등 나올 때 털리죠. 왜요? 수익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체크하겠죠? 체크를 쫙 해요. 서서히 올려요. 다 나가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때 여기에서 이게 그 정부 정책주로 급등을 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재료가 안 나오다가 나와서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재료를 뿌려요. 뿌렸는데 가다 말아요. 이거 왜 급등했겠어요?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왔어요. 왜 12월 말에 이거 왜 급등했겠어요? 재료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가다 말아요. 개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 팔아버리는 거예요. 7,000원에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10%, 20% 수익 나겠죠? 몰래 판다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세력이 마지막에 이거 고려제약은 옛날에 수익 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세력이 상한가 나오기 전에 뭐하냐? 21선을 무너뜨려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수익이 한 20% 났었는데 거의 없어졌잖아요. 상한가 나오고 바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여기서 팔면 10% 수익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며칠만 더 기다렸다가 팔면 어떻게 돼요? 기본이 50에서 70%입니다. 상한가는 나왔습니다. 이런 수익 한번 안 내보고 싶으세요?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최근에 근심 걱정했느냐? 주식을 싸게 샀는데 조금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세력은 그대로 있고 세력의 마음도 바뀐 게 없고 세력에 돈이 들어와 있고 세력은 반드시 이 종목을 올릴 거예요. 코스피 지수도 올릴 거고 미국도 이제 급등할 거고 중국도 급등할 거고 우리나라도 다 급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매집한 종목도 급등할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죠. 뭐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털리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왜 개인들이 이렇게 물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마음을 바꿔서 좋은 종목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들이 털리는지 이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혼자 하시건 전문가 방에서 하시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닌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워렌 버핏이 자기 스승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필립 피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내가 매수한 종목의 그 매수 이유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하라고. 내가 매수한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때 가서 매도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평가 종목이어서 매수했어요. 근데 고평가가 됐네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가 됐어요. 팔아야죠. 매수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니까요. 내가 테마주로 샀어요. 이낙연 씨 관련주로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씨 계속 정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조금 반등 나오니까 팔아버렸어요. 왜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마음이 바뀐 거죠. 회사가 저평가를 샀는데 저평가요. 그럼 갖고 있어야죠. 왜 팔아요? 간단하다니까요. 뉴스에 속고 차트에 속고 내 마음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부채질하는 게 비관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특히 내년에는 진짜 여러분들 저도 전문가를 이제 10년 이상 했지만 진짜 이렇게 긴 조정은 저도 처음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조정을 만나기도 싫고 앞으로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미중무역 전쟁은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도 좀 많이 내시고 그죠? 네.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가정도 건사하시고 좀 잘 그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여기서 털린다니까요. 언제요? 동트기 직전에. 지금이 동트기 직전이란 걸 꼭 빨리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다우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아까 일봉으로 봤죠? 네, 주봉으로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촥.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 긴 조정을 거치고 뭐 했어요? 뚫고 이제 가는 거예요.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10분 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마무리 듣고 나가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주봉으로 보면 더 쉽다고. 이 길었던 조정을 끝내고 상승하고 돌파해서 누르고 다시 가는 거잖아요.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조정 끝났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고.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기대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나라 중국 보죠. 중국은 어떻게 났어요? 외국인이 대량 매집을 했죠.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주봉이죠. 뚫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시죠. 주봉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선 끊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네, 이것도 많이 거봐야 돼요.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정확히 떨어지죠? 네.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돌파하고 지그시 누르고 탁 튀어오르죠? 멋져요. 중국만 대량거래 터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대량거래 터져 있어요. 누가 샀을까요? 개인 빼고 외국인 세력들이 매집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자, 조정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주봉을 한번 보죠.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있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었고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예요? 이 하락 추세를 뚫고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살짝은 더 내려왔었죠. 왜요? 7, 8월 달에 투매 8월 달에 투매 나와서 잠깐 하락했다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우리가 여기서 추천 나갔던 거예요. 36,000원에. 본주랑 우선주랑 차트는 똑같으니까. 그죠? 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식 한번 사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또 추천 나갔어요. 본주도 나갔고 우선주도 나갔고.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시거나 주식을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다. 힘든 장이었지만 조정이 이렇게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만 보고 계시냐? 내 종목, 내 계좌 아니면 이 코스닥 지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꼬리 중에 꼬리예요. 머리를 보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꼬리 중에 꼬리를 보면서 주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내기보다는 이제 많이 힘드신 거예요. 지수가 올라와도 나랑은 상관없고 테마 장세가 열리고 개별주가 가도 나랑은 상관없는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시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을 바꾸시라니까요. 아까 우리 처음처럼님하고 이제 처음처럼님 이제 10년 된 이제 저희 방 회원이신데 아까 우리 지리사님도 아까 뭐 말씀 좀 해주셨지만 저희 방 분위기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회원들이 되게 편안하신 분들이 되게 회원들 성향이 되게 좋고 방 분위기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시장이 누르고 그럴 때는 뭐 같이 이제 증시가 흔들흔들거리고 그러지만 회원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저희 방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회원들 방 분위기도 좋고 종목들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대형주도 이제 섞어서 추천이 나가요. 왜요? 포트를 안정적으로 꾸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저희 방 이제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3분이면 되겠네요. 그죠? 저희 방에서는 이제 종목 추천할 때 대형주를 약간 섞어서 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초반에는 특정 주도주만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추천드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도 사놨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테마주를 사실 더 많이 해요. 개별주 테마주는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 이거를 잘 들으시고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희랑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 하시기에는 종목 보기가 이제 어려울 테니까 같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쭉 들어. 여러분들도 이 환경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개별주 테마주를 할 때는 어떤 걸 하냐? 코스피가 횡보할 때 개별주 테마주가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개별주 테마주를 지금 스윙 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스윙 관점을 하냐면 아까 이제 코스피에서 보셨죠?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상승을 전환했을 때 초기에는 뭐냐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조건 들고 가면 수익이 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나 회원들 수익을 나게 해드려야 계좌가 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스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면 스윙에서 중기로 조금 전환이 될 겁니다. 왜요? 목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스윙에서 중기로 바꾼다 그러는 거예요. 기간은 별 차이 안 나요. 아무튼 지금은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가 심해서 스윙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죠. 손절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아산업 같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남아산업처럼 이렇게 주봉이군요. 이런 식의 이제 개별주들, 대선주들 같은 걸 추천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죠. 요거는 수익이 한 80% 정도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었던 뭐 보라티알 아니면 이제 뭐 파버나인처럼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매수 맥점에서 공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들이죠. 상한가 나왔었죠. 이런 이제 개별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나 이런 매수 맥점에서 공략들을 많이 해요. 보라티아 이런 것들도 이제 추천해 나갔던 게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급등주 떠있는 종목도 공략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방에서 하시면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김양봉님 들어와 계시나요? 오늘 어제는 좀 바쁘시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안 계신 것 같네요. 그 저희 방에 이제 그 같이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김양봉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필명을 한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다른 데에서 이제 계셨었어요. 저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희랑 아주 먼 저기 이제 다른 데 계시다가 이제 저희 방으로 오셨는데 이제 들어오신 계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면 이 종목들을 요런 데서 이제 공략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나중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그만두시고 이제 혼자 계시다가 저희 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편안하대요. 저희 방이.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그분은 이제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몰랐냐면 초보니까요. 초보세요. 주식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답니다. 왜요?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종목을 사고 있더래요. 본인도 모르게 이런 데서 공략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저희 방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데서 종목이 추천나가거든요. 거래가 터지면 팔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과열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그때 매매를 하니까 맨날 끌려 내려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환경이 바뀐 거죠. 저희 방 들어와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데서 매수하고 이런 데서 매도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편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이 안정적인 이유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매매도 이제 하는데 단기 매매도 어디서 나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단톡방 이런 데서 추천한 건데 예를 들면 뭘 보여드릴까요?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뭐 파세코 이런 거 보면은 추천이 이런 자리에서 나갑니다. 단기예요. 여기서 나가요. 싸죠? 네. 매수하자마자 10% 20% 단기 급등합니다. 확 들어버려요. 단타를 쳐도 이런 데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쳐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추천해 나가냐? 재료를 다 알고 하거든요.
바닥 잡았을 때 요때 미세먼지 본격적으로 오기 직전에 이제 샀던 거예요. 단기 매매하시라고. 이런 것들 아니면 지난번 공방할 때 뭐 대륙자가 이런 거 이제 우리 단기 매매하는 쪽에서 나갔는데 1년 그 장기 가입하시면 그 무료 단톡방을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죠. 이런 데 추천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11월 26일 여기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시초까지 잡았다고요. 그날 20% 넘게 급등했을 거예요. 김진표 씨 대선주 딱 20% 급등해요. 시초가가 뜬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상승이기 때문에 오래 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한번 또 급등하죠. 그래서 아무튼 단기로 나갔는데 회원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수익을 내시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추천이 어디서 나가요? 여기서 나가잖아요. 저 바닥에서 거래 없을 때, 거래 터지기 전에 추천 나간다. 이게 제가 종목 추천하는 자리들입니다. 이런 데서 하시면 여러분들 직장인이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건 전업 투자자시건 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진단은 이제 그 뭐 신규 가입하시면 전 종목을 다 진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모든 종목을 들어오자마자 다 손절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되는 종목은 이제 교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위험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종목 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지간하면은 손실난 게 좀 회복될 때까지 좀 이렇게 리딩은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본인이 이제 가져가고 싶어하는 종목은 이제 리딩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게 아니지만 이 종목 정말 좋다 그러면 별도로 매도세를 내드립니다. 왜요? 좋은 기업은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니까 들어오실 때는 종목 진단을 싹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지리사님, 네. 지리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그 기아차, 현대차 폭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회원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아차, 현대차가 옛날에 한번 볼까요? 옛날에 진짜 많이 갔었죠, 그죠? 지리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또 옛날 현대차, 기아차 생각나네요, 그죠? 옛날에 그 현대차가 여기에서 이렇게 갔었죠, 그죠? 이때부터 저랑 같이 하셨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대형주도 이제 현대차에게 기아차에게 잘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대형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폭등할 겁니다. 이렇게 폭등하는 게 나온다고요. 10배, 대형주에서도 10배, 20배씩 가는 게 나와요. 개별주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연말 연초에 준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드린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좀 빨리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잘 이렇게 그 투자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뭐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당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다우지수가 그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은 1, 2년 뒤에서야 그때에서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최근에 2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조정을 이제 겪으셨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에 좀 누르니까 좀 힘드셨죠? 그죠? 네. 자, 12월 달에 여기 누른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살짝 눌렀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매년 12월 달 특히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눌림이었어요. 다만 아까 선을 그어놨었는데 그죠? 요 정도까지만 빠졌어야 됐는데 여기서 이만큼이 조금 더 빠졌었어요. 근데 보세요. 세게 치고 나가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시간 내시면서 그렇게 혼자서 방황만 하실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8월달 대비. 근데 코스피 지수가 2200 뚫고요. 2300까지 올라오죠. 지금보다 주식이 한 20% 이상은 더 비쌀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까지 가면 그때는 30% 이상 더 30% 이상 비쌀 거예요. 그때 가서 주식 사시겠어요? 늦게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만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손해예요. 매수하자마자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손해가 아니라요. 주식을 일주일, 보름, 한 달 늦게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을 적게 내는 거. 그게 진짜 손해예요. 정말 이런 손해를 보기 싫으신 분들은 빨리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공개방송 이제 오늘까지만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후 방송은 이제 2시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일 보시고 이따 2시부터 또 뵙도록 하죠. 네. 자, 오전장 여러분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 뵐게요.